갔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앞입니다. 아마 마포 쪽 같은데요. 여기를 제가 왜 나왔냐고요? 이유가 있죠. 그냥 나온 게 아니죠. 그냥 재미로 나왔을 리가 없죠. 자, 여기는 바로 경성감옥터입니다.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 경성감옥에 있던 자리래요. 경성감옥은 1908년 10월에 신설된 서대문 감옥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으나 추가로 감옥을 짓고 이곳의 명칭을 바꿔서 부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장기수 위주의 남자 수용자를 수용하였고 애국 독립지사들이 이곳에서 수감 생활을 했대요. 특히 최남선, 한용운, 오세창 등 다수의 인물들이 여기서 옥고를 겪었는데요. 여기가 결국은 마포교도소에서 안양교도소로 전환했대요. 근데 여기가 독립운동의 유적지입니다. 여기가 경성형무소를 설치하였고 항일 독립운동가를 옥고를 치렀던 유적지인데요. 여러분 지금 보면 경성형무소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는 경성감옥터라고 돼 있어요. 정말로 용어의 통일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용어의 통일이라도. 네, 지금 제가 여기 지금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선거운동이 시작됐어요. 볼래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가 경성감옥터라서 라이브 잠깐 찍으면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도 용기 내고 잘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선거운동을 시작했죠. 네,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 서초구에도 지금 선거운동을 시작했더라고요. 서초구에도 선거운동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초구에는 조은희 구청장님이 나오시고 그리고 또 저희 옛날 시의원이었던 김 의원님 그리고 하여튼 저희 자유한국당 측에서도 지금 다 이렇게 쭉 팜플렛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면서 되게 좀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이 선거운동은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끄럽게 차가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 조은희 구청장님을 어떻게 당선시킬 수 있을까 제가 되게 많이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표 차이가 한 8% 차이가 나는데 8%면 당연히 많은 거죠. 그리고 조은희 구청장님이 되게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다른 걸 떠나서 제가 서초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잘하고 계세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 많은 표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도와드릴까 라고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정말 어떻게 나가서 좀 사무실 바로 건너에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선거 사무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은 정말 조은희 구청장님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좀 뭔가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을 사랑하지만 찍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중도 보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은희 구청장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제가 뭔가 나가서 이제는 물론 선거운동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아름아름 저도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와야죠. 왜냐면 아무리 그래도 팔은 안쪽으로 굽고요. 그리고 가재는 개편이고 아무리 그래도 뭐니 해도 자기 식구는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경성감옥터에 제가 일부러 한번 나와봤어요. 이게 서부지검 자리가 경성감옥터라고 하길래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등등을 보기 위해서 지금 정말 그냥 겸사겸사해서 나와서 방금 보니까 경성
형무소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감옥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용어도 정리가 안 돼서 두 가지가 있는 모습을 지금 방금 봤고요. 여기는 서부지검과 서부지원이 나란히 붙어 있는 굉장히 작은 법원과 청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재판을 받으러 지금 오고 계신데요. 네, 재판을 많이 받으러 오시냐. 지금 제가 볼 때 변호사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근데 그 앞에 떡하니 앉아서 혼자서 정의의 실현이라고 어디에 앉아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자유, 정의, 평화. 네, 여기에 신인구님 들어오셨네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근데 그냥 전화라도 주세요. 왜냐면은 혼자가 아니니까 힘들면 저희가 이게 같이 이야기해 드리고 할 테니까요. 정말 힘내세요, 신인구님. 의료사고는 혼자서 싸우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사건이 되는지도 분석을 해봐야 되고 하니까 정말 연락을 주세요.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혼자서 할 때는 뭐든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공간, 이 페이스북 안에 공간 안에도 지금 벌써 20명이 넘잖아요. 그 사람들 숫자가 되게 큰 거예요. 10명이 합쳐도 엄청 무섭거든요. 근데 20명이면 더 큰 거고요. 보니까 지금 페이스북에 보시는 분들이 20명 더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보면은 다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죠. 신인구님 걱정 마세요. 연락을 주세요. 우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어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고 또 만약에 의료사고라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차트도 챙겨야 되니까 전화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상담을 못 해드려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세요. 정준길 변호사님이 아마 친절하게 상담을 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그런 일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도움되는 거. 그리고 정말 이렇게 잘 사는 사람, 잘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잘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힘든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 옆에 가서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옆에 가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힘들어 할 때는 뭐가 힘든지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싶어요. 저도 힘들 때 되게 많거든요. 제가 힘들 때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니까. 자, 어제 정강용 재판에 대해서, 정강용 손상대 재판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켰는데요. 어제 집행유예로 나왔어요. 1심에서 3년이었는데 이제 2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지셔야 돼요. 왜 정강용은 더 형이 작고 손상대는 더 형이 높았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강용은 좀 더 대표였잖아요. 그런데 정강용 대표보다 왜 손상대 대표가 더 형이 높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없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손상대 대표는 정말 의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의연하게 보수 우파의 그 리더의 모습을 지켰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형이 더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정강용과 손상대를 비교해보면 손상대가 훨씬 더 형이 많이 나왔어요. 그 행위 자체는 거의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정말 의연하고 당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와 박수를 꼭 쳐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변희재 대표가 또 구속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로 지금 보수 개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어제 손상대 대표의 그런 가석방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보면서 사실은 희망을 조금 가졌어요. 법원이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정말 나쁠 거야 라고 예단하는 거예요. 법원을 너희는 정말 그렇게
비겁할 거야 이렇게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의는 있다. 정의를 믿겠다. 그리고 법이 정말 정의롭게 해줄 것을 믿는다라는 자세로 우리가 계속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계속 의심을 하고 너희는 우리를 돕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는 정말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참 표현이 애매한데요. 저는 어제의 판결은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많은 보수 우파들이 보수 개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예단이죠. 그 예단은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저는 남북 대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가 잘 못하는 게 뭐냐면요. 자꾸 예단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들어주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럴 거야. 북한은 그럴 거야. 또 이럴 거야. 근데 저는 제가 이거 북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럴 거야가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한 다음에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전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제 김문수 후보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언론에 도배가 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말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할 때도 지금 홍 대표가 실수하고 있는 게 계속 말로써 실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말이 정말. 그래서 이 말을 함부로 근거 없이 뱉어도 안 되고 생각을 가지고 뱉어도 안 되고 그리고 그 말들에서 어떤 결과가 초래한다는 걸 생각하고 뱉을 수 있는 정말 대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쪽에서 그래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그 테크닉 있잖아요. 왜 약간 사람 얄밉게 하면서도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각하께서는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약간 말장난치는 그런 습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비겁하게 느껴서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막 지르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것은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보수들이 꼰대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뒤를 안 듣는 거예요. 앞뒤를 듣지 않고 그냥 막 지르는 거예요. 왜? 신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보니까 약간의 그런 테크닉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로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중. 웃으면서. 그리고 정말 태극기를 흔들고 나가서 그 길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 때도 우리 스스로가 굉장히 절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격해져도 안 되고. 태극기 집회가 열린 지가 1년이 정말 훌쩍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 집회가 너무 구태하잖아요. 모습들이 구태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보수 우파의 똑같은 이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변화 없고 변화를 두려워하고 우리도 태극기로 퍼포먼스도 만들고 노래도 좀 만들고 재미있는 행사도 좀 하고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밌게 정말 태극기 집회 이번 집회에는 나가면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지난주와 똑같이 이 몸이 죽어서 그 음악을 트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연사들이 올라와서 똑같이 소리 지르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드루킹 특검하라 그런 게 아니라 이번 시사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 시사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서 잘못된 걸 비판하는 것도 좋아요. 왜? 비판을 하면서 그런데 과거 노 정부 때도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약간 비판하면서 그런데 과거 저 정부에서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왜 그건 언급을 안 할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번 우리 최고위원님 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아니요. 지금 사람들 라이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악수라도 하고. 악수라도 해요. 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데요. 저보고 왜 여기 앉아서 혼자서 녹음을 하네요. 녹음이라니. 저러니까 꼰대죠.
적반하장 방송할 거예요. 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적반하장 지금 약간 시동 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입 풀고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태극기 집회에 나가면 똑같아요. 태극기 들고 군복 입고 군가 부르고 이 몸이 죽어서 뭐가 된다면 하고 막 그런 다음에 조국 창가가 정말 노래가 좋잖아요. 조국 창가가 노래가 진짜 멋진 노래거든요. 그럼 조국 창가의 퍼포먼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조국 창가 노래도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약간 율동도 넣고 정말 내가 이 노래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지게, 우리 애국가도 동해물가 이렇게 하는 듯이 또 갑자기 동해물가 하면서 약간 신나게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한번 바꿔보고 싶어요.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사실 그걸 할 수 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할 수 있죠.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힘을 조금만 실어주면. 근데 정말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태극기 집회가 사실은 지금 되게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요. 태극기 집회가 막 질러요. 전 이러다가 태극기 집회에 섰던 사람들 잘못하면은 다 허위사실 유포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돼요. 법률적으로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선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는데 우리가 법률적 지원단도 지금 더 있어야 돼요. 법률 지원단이. 왜냐면 법률적으로 튼튼하게 옆에서 가이드라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고 저는 정말 약간 뮤지컬 같은 태극기 집회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방의 아름다운 이러면서 갑자기 태극기를 이렇게 물결을 쫙 치면서 계속 이렇게 딱 나오면서 젊은 여성, 남성 다 이렇게 태극기로 이렇게 행사를 하면은 하고 싶어서 나올 거예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똑같이 제가 좀 생각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몸이 죽어서 그런 거는 좀 정서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요즘 20, 30대, 40대까지도 이 몸이 죽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요. 좀 저기 잠깐만요. 박원영 씨 방송 좀 그만하세요. 질리네요.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 정말 들어오지 마세요. 와서 시비 걸지 말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대로 캡처해서 고소할 테니까요. 시비 걸지 마세요. 알았죠? 왜냐면 당신이 듣기 싫다고 말을 하지만 나는 이야기를 할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나와 소통을 하는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는 거고요. 우린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깽판 치지 마세요. 정말로 좀 사라지세요. 이런 거 지금까지 제가 대답해 줄 정도로 시간 많지 않거든요. 지금 우리 바빠요. 우리는 미래를 구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찬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야 되고요.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발 시비 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는 태극기 집회를 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국 창가를 한번 노래를 이렇게 개사가 아니라 약간 편곡을 좀 해서 만들어 볼까 싶어요. 재밌게. 그래서 율동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무대에 한번 올려보면은 반응이 좋지 않을까. 태극기를 들고요. 그래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정말 옛날에 2004년도 월드컵 때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런 거 같은 다시 그 느낌을 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면 재밌을까? 태극기를 막 몸에 두르고 그게 아니라 태극기 그 조그만 거 큰 거 들고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고 모두가 축제. 그러니까 토요일은 축제의 장이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토요일은 모두가 즐기는 축제.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마구 지르다가 허위사실 유포가 돼서 문제가 될까봐, 고발당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카톡방에 돌고 있는 가짜 뉴스를 진짜인 줄 알고 유통시키다가 또 그것도 문제가 될까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씩 탈이 붙어서 진짜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일을 하게 될까봐, 우리 보수 우파가.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우리 센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카톡방에 이야기가 돌기 전에 우리 보수 우파에도, 그러니까 약간 정말 우리끼리 뭉쳐서 있는 법률 지원 센터처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검색을 한 뒤에 딱 이건 팩트 내보내면 그걸 유통시키고, 또 이번에 태극기 집회에서 이런 부분은 가짜 뉴스니까 이건 절대 언급하지 말라고,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페이스북하고 우리의 그런 그 카카오톡에서 유통을 시키는 그 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됩니다, 이렇게 법률적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재밌게 자꾸 붙어요. 그러니까 그래? 하고 하나 더 붙죠. 그러다 보면 가짜뉴스가 우리한테서 만들어져요. 근데 요즘은 제 느낌에는요, 사진도 편집해서 돌아요. 근데 그걸 진짜 만든 사람이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돌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함정에 빠지게 가짜뉴스를 생성해서 우리한테 던질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돌려도 안 돼요. 함부로 돌려도. 특히 지금부터 계속 그 선거철이거든요. 선거철에 잘못하면은 상대 비방,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또 그런 걸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카톡방에서 돌 때도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하는, 우리도 참여연대 같은 그런 우리끼리의 단단한, 그러니까 우리만의 조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연대 조직. 그래서 위에서부터 무슨 다단계처럼 있잖아요. 쫙 내려주는 거죠. 이거는 절대 쓰지 마세요. 쫙 하면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쫙 유통을 시켜서 절대 쓰지 말라라고. 절대 쓰지 말라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뉴스입니다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서 돌리면, 그게 지금 되게 아쉬워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저는 걱정이 돼요. 페이스북이나 카톡에 돌고 있는 거 보면 편집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페이스북 보면서 제가 가끔은 이거 가짜예요 하고 다 댓글 달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유통시키지 마세요라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댓글을 달고 제가 나가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페이스북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면서 사람들 여기저기 들어가서 다 봐요. 혹시 우리 보수 우파 중에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가짜뉴스 유통시키고 있을까봐. 근데 한 번은 가짜라고 했더니 욕을 먹었어요. 그럼 네가 뭔데 그러냐고. 그러면서 쫓겨날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모지랖이구나 라고 했는데, 그래도 또 해요. 왜? 구해야 되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이 잘못 알고 계신 이야기들, 그러니까 선거철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떻게 우리 이제 서초구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 두 번째는 서울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서울시는 잘 모르겠는데 서초구는 살리고 싶어요. 우리 보수의 심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초구는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두 번째는 선거철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니까 카톡방에 있는 내용들 조심하시라는 거. 그리고 진짜 잘 모르겠으면요, 제 페이스북에 들어와서 이거 진짠가요 하고 댓글 다세요.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막 유통시키지 마시고. 또 세 번째는 상대 후보자 비방하는 글들 쓰지 마세요. 잘못 쓰면은 다 체킹 당해요. 그리고 날씨가 되게 더워졌죠. 되게 더워졌는데 내일 또 이제 태극기 집회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막 과격하게 지르지 마세요. 보수는요, 품격이 있어야 돼요. 막말을 해도 안 되고요, 싸워도 안 돼요. 저한테 어떤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빨간 잠자리는 소리만 시끄럽대요. 빨갛게 익어서 승질내고 그러는 사람은 결국은 못 이겨요.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쌩글쌩글 하면서요, 정말 그런 사람이 결국은 이기거든요. 그래서 흥분하면 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건 이긴 게 아니에요. 왠 줄 아세요? 세월은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작은 거에 화내지 마시고요. 날씨도 되게 더워졌잖아요. 근데 작은 거에 화내지 마시고 또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도 마시고요. 속이 타잖아요 지금. 열불이 난대요. 열불이. 저도 그래요. 근데 우리 힘을 합치자고요. 혼자서는 못해도 여러 명은 할 수 있어요. 오늘 무슨 집회 있어요? 6시 서울역에서요. 저는 아이스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는 거의 아이스 커피를 끌어안고 사는데 물 마시듯이 계속 아이스 커피에 물을 계속 타서 실제로는 아이스 커피 통이지만 나중에 보면은 물만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어제 구치소 앞에서도 그러고 저를 보더니 얼굴이 되게 좋아졌대요. 그리고 제가 요즘 화장 안 하고 그냥 막 다니잖아요. 그냥 진짜 그냥 막 다니는데 되게 좋아졌고 밝아 보인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 뭐가 즐겁냐면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어서 즐거워요. 뭐 부르는 데는 없어요. 부르는 데는 없는데 그냥 달려가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힘도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힘도 없는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잖아요. 가면은 좋아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와달라고 해서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또 이렇게 앉아서 아침에 이렇게 수다를 또 떨고 오늘 제 일정은요. 점심 이제 맞아요. 그 홍준표 대표가 9개 지역에 뭐 승리라고 하니까 고발당한 거 아시죠? 어제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인가? 그래서 지금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성모 스님이라고 검색하면은 JTBC 어제 방송 나온 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저한테 무당 같다고 했던 김동호 목사 재판이 있어요. 2시에. 그래서 그 재판 이렇게 올라가면서 방송할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적반하장 시작하는 문제로 인료서울하고 미팅이 있어요. 적반하장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언론인 연합에서도 약간 그 토크쇼 같은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할 거고요. 되게 바쁘죠. 오늘도 그렇게 바쁘게 하루를 보낼 겁니다. 여름 같나요? 옷이 화사하죠. 제가 이 옷을 10,000원 주고 샀는데 어때요? 10,000원 같지 않다고요? 진짜 10,000원이에요. 10,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아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옷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사실은 10,000원짜리인데 저는 10,000원짜리 되게 많이 입어요. 왜냐면 그냥 옷은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의 옷은 편한 게 제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오늘 복장 편해 보이지 않나요? 햇살 밑에 지금 앉아가지고 머리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서 여러분한테 수다를 떨고 있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왜냐면요 마음이 이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분이 좋으면은 이렇게 얼굴도 인상 쓰고 찡그린 얼굴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햇빛 피해서 벽에 딱 붙어 있어요. 김도령님 안녕하세요. 그게 우석대에 계신 분이시죠? 실물이 났다고요? 고맙습니다. 화면이 났다고 하면 그 여기죠. 네, 실물이 났다고. 근데 저 이렇게 지나가다가 실물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세요. 저한테 실물이 훨씬 이쁘다 이러시는데 옷 이쁘죠? 옷 이쁘죠? 10,000원 괜찮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하게 정말 이렇게 수다 떨듯이 동네 언니처럼 누나처럼 그리고 딸처럼 뭐 며느리처럼 그냥 그렇게 수다 떨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저는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를 10,000원짜리 정상적으로 입습니다. 저도 10,000원짜리 입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옷은 왜 10,000원짜리를 좋아하냐면요 편하게 입고 세탁 몇 번 하고 그리고 어디 갈 때도 되게 편하게 그 옷을 보관하고. 그러니까 너무 비싼 옷들은 보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행사 때 가거나 그럴 때는 좀 좋은 옷을 입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편하게 입어요. 우리 사무실에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놀러 오시면 제가 아주 편하게 입고 있다가 쓱 나가서 안녕하세요 이럴 거예요. 언제든지 놀러 와도 돼요. 서초동에 있거든요. 놀러 오시면 정말 저를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가짜 뉴스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가짜 뉴스에 살을 보태서 유포시켜도 안 됩니다. 선거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태극기 집회에 갔을 때 혹시라도 선동하시거나 아니면 흥분해서 과격한 발언을 하거나 때리거나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때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폭행은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거철입니다.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에 잘못된 뉴스를 본인이 진짜인 줄 알고 유통시켜도 안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알았죠?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아리까리, 이거 일본 말인가? 애매모호할 때는 꼭 저한테 물으세요. 카카오톡도 좋고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세요. 이거 진짜인가요? 이거 가짜인가요? 그러면 제가 검사하고 변호사들과 분석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 곁에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드릴 테니까 당연히 여러분도 저를 지켜줘야죠. 여러분 곁에서 지켜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적인 거 저한테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가르쳐 드릴게요. 정원님이 대답했어요. 냉랭. 우리 동호님은 혜란 누나 하고 여기서 서로 대화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 형무소 보여드렸죠. 아까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이제 걸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부지검과 서부지원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 앞입니다. 볼까요? 네, 여기가 서부지검이고 서부지원이고요. 여기 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죠? 아마 공덕동 쪽 같아요. 여기 지금 서부지방법원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여기가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죠. 아주 중요한, 네, 왜 중요한 지역이냐면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했으니까. 자, 여기 이 장소가 바로 독립운동 유적지예요. 1912년 일제가 경성 형무소를 설치하여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렀던 유적지인데요. 여기 경성 감옥터라고 돼 있죠. 이왕이면 형무소라고 했으면 여기도 형무소터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냥 용어 통일이죠. 그래서 경성 감옥은 원래 서대문 감옥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지만 이제 이렇게 해서 안양교도소로 전환했다. 여기에는 한용운도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장미 이쁘죠? 이 터는 바로 경성 감옥터, 형무소터라는 걸 한번 공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르신 자리라서 마음을 조용히 보내고 지금 저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홍 대표가 어떻게 되고 있겠뇨. 지금 계속해서 망언을 하고 있죠.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기차는 달린다고 하는데, 네, 기차는 달린대요. 개는 찢어도. 홍 대표 주변에는 다 개예요, 개. 어쩌면 좋아요. 저도 개였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도 개가 되고, 연탄가스가 됐다가 개가 됐다가, 어떻게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개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날씨가 되게 많이 화창해요. 되게 많이 화창하고요. 지금 저는 또 이동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특별하게 오라고는 안 해도 갈 곳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무지무지 많고요. 또 이제 오늘 해야 될 일들 중에서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돕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활동하고 중간에 2시에 김동호 목사랑 그 재판이 있는데 그 갈 때 또 여러분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다 떠니까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